야, 여기도 참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아이,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입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영화에서 미술하는 미술 감독이라고 합니다. 예. 봉선사에 오셨으니까요. 네, 네. 제가 봉선사 특징을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저희 봉선사 하면은요, 이제 네. 왕실사찰, 네. 화계, 큰법당 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봉선사를 왕실사찰이라고 그러는 거는 봉선사 건축 양식이 궁궐 양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 화계라고 있는데요. 화계가 돌로 단을 쌓고 꽃을 심는 화단을 얘기합니다. 아, 예. 주로 이제 궁궐의 민간 정원에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화계도 왕실 사찰의 이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처음 보는데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네. 한글로 되어 있을까요? 큰 법당은 이제 대웅전을 의미하는데 네네. 대웅이란 큰 영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운어 스님이 한글로 최초로 현판과 주련을 달았는데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 뭐야? 딱 보시면 한글로 써 있네요. 큰 법당. 와. 이게 뭐야? 우와. 우리말로 써 있는 거야? 매력 있다. 큰 힙한데? 일반인들이 불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한글로 현판과 주련을 달아서 불교를 아마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최초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큰법당의 특징이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한글로 된 그거 말고요. 큰 법당과 주련 말고 또 네, 있을까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감독님이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언뜻 봐서는 큰 특징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보던 사찰하고 뭔가 다른 지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나요? 네, 한글 사진으로 말고. 보면은. 모르겠네. 근데 일반인이 잘 알기는 힘든데 그래서 이제 좀 비밀인데 사실 깜짝 놀라실 텐데 근데 이 대웅전이 이 봉선사에 좀 굉장히 뭔가 특별함 중에 하나가 이게 콘크리트로 다 만든 거거든요. 전체를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위에 지붕이 네, 지붕까지. 그런 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기둥, 공포 전체를 다 콘크리트라고?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 봉선사가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때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썼다고 그러는데 중곤 기록에 보면 69년 6월 20일자에 시멘트 600포를 구입했다는 거로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목재 질감을 그대로 살렸는데 결국에는 그 목수들, 그다음에 이걸 하는 철근공, 그 사람들이 여기 직접 와서 콘크리트 이제 부었다는 기록들이 매일 한 10여 명씩 동원이 됐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콘크리트 얘기 안 하면 뭐 전문가도 모를 정도니 못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너무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 나무로는 나올 수 없는. 이거 보통 전통 건축 보면은 조금씩은 삐뚤삐뚤 하거든요. 근데 진짜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처럼 해놨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부어서 만들고 틀을 이렇게 그거를 반복해서 조립을 하니까. 그리고 언뜻 보면은 이 단청들이고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데 나무에 직접 돼 있는 단청하고 컬러감이 완전 틀려요. 표면이 틀리니까. 발색도 틀리고.
이 사극 영화를 하다 보면은 이 단청을 그려 넣는 게 참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예전에는 실제 단청 그리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그려 넣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이 단청은 출력해서 벽지형식으로 많이 붙이죠.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저도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갔을 때도 제일 눈여겨보는 게 그 시퀀스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런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놓잖아요. 계단으로 쫙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대웅전의 불상을 딱 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길이 되게 험난한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런 시퀀스를 만들고 그 밑에 누각 밑으로 언더패스로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지. 마당 나오고 막 이런 스토리 서사. 계속된 그 공간의 중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면의 의미는 그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공간을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되게 중요해요. A, B, C, D를 밟고서 그다음에 E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E, F, G를 거쳐서 E가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시퀀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시퀀스의 백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촬영으로 일본 촬영 갔을 때 제 사랑 안도 타다오 부처의 언덕이라고 아십니까? 네. 다행히 아시네요. 부처의 언덕인데 기가 막혀. 그냥 정문에서부터 이미 시퀀스 시작이에요. 일단 딱 들어가면 한겨울에 가면 삿포로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포석이 쌓여서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딱 오른쪽을 보면은 부처의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이만한 게. 뭐야 저게? 그리고 봄이나 여름에 가면 꽃들이 만발해서 꽃들 사이로 머리만 보여. 그게 뭐야? 여기 쭉 가면은 쭉 무슨 터널을 가는데 터널 안을 보면 어떤 좌상이 있는데 양반다리하고 있는 다리만 보여요. 이게 뭐야? 촉촉촉 걸어가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로 갈 때는 여기 밑에만 보여요. 이게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봄, 여름에 가면 여기 다리가 보이겠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걸어가면서 슬슬슬슬 부처의 상반신이 보이면서 딱 들어가면은 이 부처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러고 약간 밑을 보게끔. 역시 이렇게 또 올려다보게 되겠네요. 그럼. 우러러 볼 때 딱 눈이 마주치는 각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한 게 똑같은 거라도 한 500m 바깥에서 보면 요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부러 안 보이게 가린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거를 보려면은 너하고 얘는 원래 1대 1000의 스케일이잖아. 그거를 그 앞에 가서 그 스케일감을 느끼기 직전까지는 전체를 못 보게 하는 거지. 딱 가서 그 쇼크가 오게끔.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커요, 불상이. 그리고 요 주변이 다 연꽃입니다. 그 연꽃 안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고. 가보고 싶다. 멋있는 시퀀스예요. 네.